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상시 2회 기타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은 매크로와 차트가 합쳐진 거라 그랬습니다. 매크로가 10점, 차트가 10점. 자, 매크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매크로 작업이라는 시트로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은 매크로를 두 개를 만들라 돼 있습니다. 각 5점이에요. 그래서 매크로를 생성한다는 건 기록 시작하고 중지까지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도형이나 컨트롤에 해당되는 매크로를 연결까지 시켜줘야 되고요. 매크로 할 때 주의할 거는 반드시 처음 시작할 때 셀 포인트를 A1번지에 두고 작업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매크로 이름을 순이익이라고 만들 건데 순이익은 이익률 곱하기 매출액으로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 자리에 클릭해서 절대로 매크로 작업하면 안 됩니다. A1번지 클릭해 놓고요. 개발도구 메뉴가 없으면 개발도구 메뉴를 여러분들이 띄워야 되죠. 개발도구 메뉴는 파일의 옵션에서 리본에서 개발도구 체크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가서요. 매크로 이름을 순2기로 준다 그랬습니다. 다른 건 손댈 필요 없어요. 확인, 지금 녹음되고 있는 상태예요. 보이죠? 녹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순이익을 계산하러 가야 돼요. 이익률과 매출액을 곱하자 그랬습니다. 자, 매출액은 이 자리고요. 이익률은 이 자리인데 매출액은 변하죠. 이익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꼴 이익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곱하기 매출액은 변하니까 상대 참조. 구해졌죠? 나머지 드래그해서 채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채우고 난 다음에 이 범위를 다른 데 클릭해서 해제해줘도 되고 그대로 둬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로 매크로는 기록 중지 끝이 나야 돼요. 기록을 중지하고 난 다음에 사각형을 만들 건데 K3에서 K4에 만들고요. 글자를 넣고 매크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합입의 도형의 직사각형을 K3에서 만들 때 Alt 누르고 그린다 그랬습니다. Alt 누르고 그리고요. 이름을 순이익으로 주고요.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순이익을 연결해야 끝난다 그랬죠. 갖다 대보면 보이죠? 이렇게 실제 두 번 실행하는 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끝났어요. 두 번째 매크로 만들러 가기 전에 반드시 A1번지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해놓고요. 매크로를 만들어 갈 건데 이 영역에 통화 형태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매크로라고 했습니다. 자, I4에서 I18 그 범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A1번지를 클릭해 놓고요.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으로 와서요. 이름을 통화라고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범위를 잡으러 가야 돼요. I4부터 전체 범위를 잡아서요. 홈에 표시 형식을 회계 말고 통화가 따로 있어요. 요 원화기호가 이 숫자 앞에 붙는 거 끝났죠? 범위 해제하고요.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끝을 내줘야 돼요. 자, 얘는 단추라는 컨트롤을 만들 거예요. 그럼 단추라는 컨트롤은 매크로 지정이 기본적으로 알아서 들어온다 이랬습니다. 자, 단추를 만들어 볼게요. 개발도구에 컨트롤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입니다. I6번지에서 Alt 누르고 그릴 거예요. Alt를 누르고 딱 맞춰서 그리고요. 매크로 지정창이 바로 뜨죠. 통화를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를 단추일이라는 걸 지우고요. 통화라고 쓰면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매크로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 5점, 5점, 10점입니다. 셀 포인트 위치에 관계없이 실행돼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A1번지에 클릭해 놓고 매크로 만들자 그랬습니다. 한 개 작업할 때마다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차트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는 얘를 수정한다 그랬습니다. 차트를 수정할 땐 반드시 차트 영역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차트 도구 디자인 서식 두 개가 뜨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넣을 거예요. 자, 2013번 버전 이후부터는 선택했을 때 위에 레이아웃이라는 메뉴 대신에 이런 구성 요소들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플러스 보이죠? 차트 요소 눌러주고요. 차트 제목인데 체크하지 말고요. 옆에 삼각형에
차트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함상이 생깁니다. 차트 제목을 수입 현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넣어줄 거예요. 글자를 이라고 넣고요. 요 테두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뭐 하자 그랬냐면 글꼴을 굵게 하자 그랬습니다. 글꼴을 굵게. 크기 지정하는 말 없어요. 하나 끝났어요. 개당 2점입니다. 자, 두 번째. 판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눈으로 보이죠? 수익가는 파란색, 판매가는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보이면 요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 숫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러면 범내에서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판매가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자 그랬습니다. 자, 2013번 버전 이후부터는 이중축으로 또는 계열 종류가 두 개의 차트가 종류가 들어가는 게 모양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자, 판매가 위에서요.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옛날 버전은 이걸 썼거든요. 근데 13 버전부터는 여기 컴보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에서 판매가의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다. 요렇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축을 보조축하자 그러면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자 항목에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과자라는 항목이 얘네요. 갖다 대면 과자라고 뜨는지 확인을 하고요. 클릭하고 한 번 더 요 위에서 클릭을 해야 지만 선택이 되겠죠. 그 위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할 건데 추가를 했는데 화면상에서 위치가 같으면 건드릴 필요 없고요. 만약에 위치가 틀리다 그러면 레이블을 선택해서 레이블 서식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기본 세로축의 눈금선이 지금 보면은 단위가 틀리잖아요. 그죠? 단위가 우리는 500만인데 1000만으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자, 요 숫자 위에서 세로갑축 오른쪽 버튼 축서식에서 보이죠? 최소 최대는 건드릴 필요 없이 주 단위를 우리가 바꿀 거예요. 주 단위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주 단위를 옮기겠습니다. 1000만으로 바꾸자 그랬어요. 1000만으로 설정을 하고요. 요 서식창은 닫는 게 좋아요. 서식창은 닫아야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다음번 띄웠을 때 상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끝났죠? 네 번째,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놓고요. 색3이라는 색깔 변경을 주자 그랬습니다. 디자인에 색 변경에 색3이라는 걸 찾으세요. 색3이라는 걸 주고요. 도형 스타일에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에 자, 서식에 보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거든요.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번을 적용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을 선택해 놓고요. 질감을 양피지로 주자 그랬어요. 채우기에서 질감을 양피지를 찾아서 요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추가합니다. 구성 요소에서 눈금선인데 기본 주 세로 눈금선. 그러면 요렇게 보이죠? 추가를 하고요. 수익가 T에 선형 추세선을 넣자 그랬습니다. 수익가 빨간색이에요. 오른쪽 버튼 추세선 추가를 할 건데 추세선의 종류가 선형입니다. 맞죠? 손댈 필요 없겠죠. 선형을 추가를 할 거고요.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로 하자 그랬습니다. 차트 영역에 영역 서식으로 가서요. 자, 영역 서식에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또는 둥근 테두리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얘랑 동일한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이 끝났으면 그대로 저장 버튼 또는 하나 끝날 때마다 수시로 저장 버튼 누르는 걸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매크로와 차트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